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유치 과정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수위는 헐값 매각과 불공정 계약이라며 새 도정 출범 이후 사실관계 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매각 계약을 맺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금액은 7,115억 원.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시장가를 상회하는 값으로 팔았다며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수위는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알펜시아 감정평가액은 9,696억 원. 그런데 1년 반도 안 돼 5,469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인수위는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용역을 통해서 평가액을 임의로 낮췄다는 겁니다. 용역 의뢰서에는 알펜시아가 흑자를 냈던 해는 빼고 당시 5년치 영업 손실 평균치가 30년 지속돼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을 것을 가정하고 심지어 법원 경매로 팔릴 가능성까지 상정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펜시아의 경제성 및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크게 저평가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개발공사는 수긍할 수 없지만 특별한 입장을 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유치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성토했습니다. 테마파크를 조성한 멀린의 사업비 2,6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를 통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지분처럼 알려진 이 돈이 수익이 전혀 없는 매몰 비용이라는 겁니다. 레고랜드가 1,000억 원의 매출을 내야 겨우 1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구조라며 재산세 등을 내면 수익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진태 당선인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7월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이후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당선인은 정치보복은 없다고 얘기하며 뒷짐지고 있고 인수위원회가 행동대장으로 나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쏟아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원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서리금 문제 제기와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던지며 편을 가르는 행위는 155만 강원도정을 이끄는 도백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의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장권한 대행인 부시장이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동이라며 노조를 직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직장 내 갑질과 성추행, 성희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직장 내 갑질,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 305명 중 41%는 갑질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12%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직접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노조가 설문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23일, 시장 권한대행인 조종용 부시장이 공론화는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다. 노조 간부 몇 명이 하는 발언을 노조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노조를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자칫 갑질과 성폭력 피해를 외부에 알려선 안 되고 노조의 대표성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교육 강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열심히 알리고 그걸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분은 부시장은 그걸 덮자는 의견들로 내줬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공직사회 내부에선 노조가 18개 시군에 강원도가 부단체장을 파견하는 건 시장 군수의 인사권 침해라는 성명을 냈고 이게 부시장의 반감을 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강원도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단순히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시장 당사자시니까 그것 동안 이제 조금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조 부시장은 해당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먼저라는 것과 노조는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공론화를 시도하는 건데 시장 공석으로 시정 최고 책임을 맡게 된 부시장이 그것도 성폭력 예방교육장에서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감추려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장 내 갑질, 성희롱, 성추행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노조는 조 부시장의 공개 사과와 함께 직장 내 갑질과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의 지난 1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나고 수출 품목과 교역 국가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배에서 내리고 이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노엘 카페리오도 출항 준비로 분주합니다. 동해항의 물동량이 늘어나며 무역항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동해항을 통한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억 678만 달러로 이전 분기당 최고치였던 지난 2013년 1억 4,600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연간 수출액 최고치가 지난 2014년에 기록한 6억 6만 달러인데 지금처럼 수출 신장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수출 실적은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지난 2020년 600TEU에서 지난해 11,939TEU로 늘었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해항을 통한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품목과 교역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멘트와 합군철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의 90%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전선이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수송 기계와 화장품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교역 대상 국가도 기존에 미국과 중국 위주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대만, 네덜란드, 호주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동해에서 생산한 해저 케이블을 직접 싣고 해외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포설선도 동해항에서 취항했습니다. 동해안 배후 산업이 굉장히 지금 경기가 좋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을 중심으로 한 전선유 그리고 합금철 이 두 가지 품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지금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러시아 항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현재 동해안 러시아 항로에 여객 운항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여객이 재개될 경우 동해안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올 장마가 시작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비가 내리면 폭우, 그치면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보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비탈 경사면 붕괴 현장. 이번 산사태로 춘천 서면을 오가는 지방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산비탈 경사면이 한꺼번에 많은 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대에 집중되는 장마 형태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 기간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형태에서 벗어나 순간적으로 폭우가 내리다 보니 산사태나 침수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 놓이며 비가 내렸다 하면 폭우, 날이 개이면 폭염이 찾아오는 상황. 오는 금요일까지는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지만 비가 갠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수가 일시적으로 그쳤을 때 낮 동안 고온으로 인해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 및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올 장마가 끝나는 시점과 여름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지는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많아 정확한 기상 예측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긴 가뭄 끝에 시작된 폭우와 이어지는 폭염 등 자연 재난에 가까운 이상기후가 예보됨에 따라 강원도는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상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슬기로운 여름나기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산사태 취약 지역 1,314곳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 점검과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주민 대피 시스템을 점검 마무리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외에도 재해 우려가 높은 산지 개발지와 산불 피해지에 대한 점검도 추가로 실시합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사방댐 24개를 설치하는 등 사전 사방 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한적한 해수욕장이 올 여름에도 운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주요 해수욕장의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를 밀집도에 따라 초록색과 노란색, 빨강색으로 나타내는 혼잡도 신호등을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관광객 분산을 위해 고성 가진과 무남 1리, 마차진 등 도내 14곳을 포함한 전국 50개 해수욕장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선정해 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은 지난달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이 1,318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4월보다 1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정선 아리랑 시장이 67%, 춘천 낭만시장 195%, 강릉 중앙시장 90%의 방문객 증가를 보였습니다. 도관광재단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달 2일 완화되고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물차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도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3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명이 화물차 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졸음운전, 차량 노후화 등이었습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는 7월 한 달 동안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폐재해자단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무장해 판정을 받은 40명에 대해 제대로 된 진폐 판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는 40명의 진폐재해자가 병원에서 진폐장애 13등급 소견을 여러 번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장해로 엉터리 판정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습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다음 달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원주 향교가 어제 오전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고유례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고유례는 김진태 당선인과 김효열 원주 향교 전교 유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향과 술, 충문을 태워 올리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고율에는 새로 취임한 고을의 각 기관장이 지역 향교에서 선현들에게 경사스러운 일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강원 가명이 있는 원주에서 도지사가 고유례를 올리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시정 9호를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으로 확정했습니다. 인수위는 춘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고 공동체의 꿈을 이뤄 궁극적으로 춘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다시 뛰어보자는 다짐과 결의의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지식산업 도시와 최고의 교육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등 7대 시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지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7로 전달인 99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항목별로는 향후 경기와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이 한 달 전보다 각각 15포인트씩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물가 수준에 대한 전망은 5포인트가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를 통해 1,994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초과 납부나 이중 납부 등 징수금을 잘못 낸 환급급 대상자에게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미환급 누적 금액이 7,1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결정 이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10만 원 이상 대상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2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는 7월 5일까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 폐막한 춘천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보다 더 많은 총 56개 나라 2,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면서 경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개막식 없이 치러집니다.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세계 정상권의 선수들과 함께 시리아 난민 선수도 참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